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너무 구질구질하게 또는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이게 의식주가 이제 원만하게 따라 붙어야 되니까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눈만 뜨면 일하러 갔다가 또 아주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밤에 집에 돌아오는 게 다 돈을 벌기 위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몸이 있는 한 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데, 이 중요한 돈인 만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마다 보는 이 관점, 의미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은 이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는 여행을 함께 해보래요. 여행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다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많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뭐 도둑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불안당을 만나기도 하고 사기를 맞기도 하고 뭔가 물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등등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할 때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내는지 아니면 아주 이기적으로 돌변하는지 또는 뭐 내몰라라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 계획적이고 또 책임감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조심하는지 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어떤지 이런 게 다 한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게 여행지에서의 위기라는 얘기예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가 드러난다래요. 우리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개같이 돈을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돈을 벌려면은 참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많이 넘기죠. 그래서 뭐 돈을 악착같이 이제 버는데, 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난다래요. 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아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정말이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자로 있다 보면은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상담을 올 때는 다 자기는 자기가 합당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이제 이 배우자가 상대가 너무나 답답하다, 경우 없다, 이제 이래서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은 돈을 따박따박 이렇게 적금이든지 저축을 해서 불려가는 걸 정석으로 하는데, 또 다른 배우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어느 세월에 돈 버느냐, 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투기할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길거리에 나앉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이게 따박따박 돈 벌어 이게 축적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이 변동이 많은 이 시기에 뭔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고, 참 이런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접하면,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친인척의
돈 쓰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는 어떤 부부가 이 결혼할 때 이 남자네 집은 아주 가난하고 여자네는 좀 넉넉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네 집에서 이제 이 살림, 이제 사리 같은 것들도 다 사줄 정도로 남자는 가난했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터를 잡고 사는데 이 남자가 돈을 제법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가에서 자꾸 이제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벌리니까 이때마다 이 부인은 우리는 숟가락 하나 받은 적이 없는데 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그래도 부모 형제인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서 돈을 턱턱 주니까 이 부인이 약이 올라서 뭐 사네 못 사네 하다가 이혼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제 이혼을 하자 그러면 이 남편이 이렇게 푹 숙일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래 좋다 이혼하자 이렇게 이제 맞짱을 뜨니까 이 부인이 이제 어거지를 썼죠. 자, 너 결혼할 때 빈손으로 출발했고 친정에서 우리가 많이 됐는데 몸만 나가라.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모든 재산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알았다. 그러고 다 줬어. 이렇게 여자는 이럴 수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인은 자 돈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가정이 깨어졌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들, 딸, 이 라이드 해주는 거,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때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거, 이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히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 참 돈 때문에 이제 불화가 있는데, 참 이혼까지도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서로 극단적인 의견 차이가 나더라도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야지 이렇게 턱 헤어지고 나니까 이게 참 허망하게 그지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이 돈 때문에 갈등하는 젊은 부부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많은 부모들이 자기 딸을 이 전문직을 가진 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이 부모들의 이 욕심이더라고요. 이제 전문직에 가야 큰 굴곡 없이 이제 무난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좋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직의 사위감들이 이 주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직의 사위를 맞이하려 치면은 그만큼 이 부모들이 뭔가 뭐 집을 사준다든가 사무실이나 병원 이런 것들을 차려줘야 이게 이제 해지는 것 같은데 전문직 사위는 욕심내면서 이 여자 부모가 딸을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뭔가 이렇게 기만당한 것 같고 약오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드러내놓고 싸우진 못하고 이게 아주 은근짜로 이 부인에 대해서 니들 부모는 그따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약올라 해서 결국은 부부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참 그 돈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이 좋은 세월을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심지어 요즘 이제 어떤 부부는 부인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자 자녀를 조금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맞이해서 명문대학교에 보내야 이 자녀의 이 교우관계 이게 인프라가 상당히 화려해지고 그게 자녀를 위하는 거다. 이제 부인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남편은 돈을 뭐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 자녀에게 쓰냐. 그럴 거 없다. 그냥 적당히 하고 돈을 아끼자 하니까 이 부인이
이러한 남편을 정말 촌티난다, 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은 남편을 비난하고, 이 남편은 이 부인을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눈만 높다. 이러면서 이제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돈 갖고서들 이제 옥신각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이게 이제 제가 이 돈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귀중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양보 안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지요. 이렇게 이 돈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제 다양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저는 제 의견을 가급적이면 유보를 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제 의견을 내놓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례를 오늘 제시할까 합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여성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고급 가방이 에르메스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비싸고 뭐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자격이 또 구비가 되어야 그 가방을 살 수 있다래요. 뭐 그런 물건이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 부인이 상당히 고액인가 봐요. 가방 하나에 뭐 2천만 원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하여튼 이 여자가 그거를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돈을 모아서 마침내 그 가방을 샀어요. 그 가방을 사고 싶어 할 때는 그것만 가지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서 딴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가방을 사고 보니까 이거를 들고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담스러우냐 하면은 누가 몰라줘도 약이 오르고, 또 누가 이게 에르메스라는 거를 알아도 야, 뭐 저런 걸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뭐 이제 수준하고 그 가방하고 격에 안 맞는다고 흉을 볼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방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은 여러 조건들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제 자기는 그 가방만 딸롱 하나 있지 다른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사놓고 들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모셔두었는데 그렇게 모셔두기를 한 몇 달이 지나니까 그 가방이 이상하게 꼴 보기 싫고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내가 저거를 사고자 그 엄청난 돈을 저게 쏟아부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영 편치 않더라 그래요.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그걸 모셔두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 가방을 둔 쪽만 보면 짜증이 올라와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다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몇백만 원 손해를 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좋은 물건도 자기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또는 생활 수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좋은 물건에 우리가 치일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부는 이 자녀를 이제 이 부부가 외국에 잠시 나갔다 오면서 그 외국에 있을 동안 자녀를 한 1년 동안 국제학교에 보냈었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학교에 대한 선망 이런 게 이제 쉽게 달성이 될 수 있었는지 한국에 돌아와서 그 국제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래요, 자녀를. 자, 이 아들을 거기에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준에는 좀 과한데 하면서도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계속 그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이제 유학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학을 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 한국 여자를 만나서 사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아직은 터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이 돈을 벌어도 부모님에게 뭐 송금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다래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들이 결혼한 여자, 즉 이제 며느리가 되는데, 이 며느리는 아주 이 자주적이랄까 독립적이어서 이 부모님께 좀 이렇게 살강살강 이렇게 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연락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점차 이 부인 쪽을 따라가는 건지 이 부모에게 소원하게 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면은 이제 봉급쟁이인데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아들을 그 국제학교에 보내겠다고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이렇게 살았고, 그 아들은 결국 미국에 가서 이제 취직해서 사는데, 그야말로 이제 봉급쟁이에 불과하지요. 이 부모를 도울 게 아무것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지만 이 며느라이의 성격이 무뚝뚝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되면서 이 부모를 소원하게 여기니까 이 부모는 뒤늦게 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모의 고민은 노후 자금이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자,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제 후회가 결국은 자라면은 떠나는 존재, 즉 남처럼 살 아들 때문에 우리가 그 20, 30년 동안 그렇게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망하다 그래요. 자, 이것도 참 딱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이 결혼을 안 했어요. 이제 자기 직장 일이나 하면서 혼자 사는데, 이 여성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눈썰미가 좋대요. 눈썰미가. 그래서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허접한 걸 사지 않고 고급 물건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자기는 이렇게 상당히 안목이 있는 양 이렇게 스스로를 묘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그 여성의 이제 친지들을 또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 친지들 사이에서 이 여성의 평가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여성, 제 눈에는 똘방지게 보였던 그 여성의 평가가 이렇게 안 좋은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성이 돈을 쓸 때 자기 물품을 살 때는 아주 고급스러운 거를 이렇게 사는데 타인에게는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번 살 줄 모르고, 커피 한 번 안 사고, 늘, 아주 얌체처럼 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이렇게 좀 오히려 딸을 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자기는 아주 눈썰미가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서의 평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 제가 나열해드린 여러 가지 예를 볼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데 가급적이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담백하고 조촐하게 하고 남에게 쓰는 돈만큼은 좀 풍성하게 조금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써야 이 돈이 더 이렇게 가치롭게 그 어떤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부리는 위치,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에게 끌려다니거나 돈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형상이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은 소중하지만 돈은 내가 부리는 것이 되어야지 그거에 내가 치이거나 끌려다니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